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폭이 둔화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하락폭이 둔화되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전문가는 반등 신호다, 어떤 전문가는 일시적 반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알 수 있겠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중요해진 변수가 몇 개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소는 금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리의 공포는 이미 한번 지나갔어요. 그 공포가 아직 없어진 건 아니지만 이미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태입니다. 아,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내성과 방어 기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신호를 보내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 내수 시장 여건 때문에 무조건 미국을 막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예전보다는 몇 프로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첫 번째 지표는요, 바로 실업률입니다. 2022년 서울의 실업률이 3.4%였는데 올해 1월의 실업률도 역시나 3.4%예요. 서울 실업률을 보는 이유는요, 서울에 일자리가 몰려있고 서울의 부동산 자산 시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떤 바로미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작년 말에 해고가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금리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부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자가 갑자기 두세 배가 되니까 고정비를 줄이기 위해서 인원 감축이라는 수단을 쓰려고 했던 건데 정부에서 은행에 금리 상승의 압박을 가하니까 기업들이 한숨을 돌린 겁니다. 저도 그때는 실업률을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직 일할 능력이 되는 50대가 정리 해고되는 것은 물론이고 취업 준비생들의 일자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매우 사회로서의 큰 손실이에요. 그런데 다행히 3%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가할 변수는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는 뭘까요?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아요.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 2주택자, 그리고 3주택자를 넘어선 다주택자까지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 타이밍을 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수요와 공급 중에 더 중요한 것은 공급이 될 텐데요. 지금 대구에 막대한 공급이 쏟아지면서 시세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서울의 공급량이 또 제법 있어요. 특히 강남과 서초 쪽에 좀 몰려 있는데요. 강남 쪽에 공급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강남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포 주민들이 내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갈아타기를 한다면 마포에 매물이 하나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은평구 주민이 자기 집을 팔고 마포 아파트를 삽니다. 그러면 은평구에 매물이 하나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가 이렇게 막 많다면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매물이 많이 쌓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강남의 공급 매물이 뭐 100만 세대, 50만 세대 이렇게 많은 세대가 아니라 고작해야 몇만 세대 정도입니다. 근데 몇만 세대도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대부분 재건축 단지 아파트들이라서 많은 부분이 조합원들이 재입주고 신규는 대략 그 전체 물량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거죠. 정리해보면은 실업률도 안정적이고 공급도 생각보다 많지 않으니 이제부터 대세 상승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중요한 변수가 하나 남아있습니다. 바로 심리입니다. 이 심리라는 것은 수요의 측면에서와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해요. 막 상승할 때는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드는데요, 지금처럼 하락하는 것도 있고 반등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막 복잡할 때는 오히려 쉽게 달려들지 못합니다. 이게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미지근해질 때까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작년처럼 말도 안 되게 오를 때는 금리의 역할이 강하게 작용하지만 일반적인 범위에서는 금리의 변화보다는 심리가 훨씬 더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자, 정리하면 실업률은 안정적이고 공급도 조합원들의 재입주가 많다 보니 생각보다 많지 않고 심리는 다소 굳어있는 상태다. 게다가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는 꽤 떨어졌는데 앞으로 이 세 가지 변수가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줄다리기를 막 할 거예요. 하지만 건설사가 줄도산을 하고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막 말도 안 되게 높이 올리고 또 심리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은 그때는 집값이 쭉 더 내려가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무조건 상승을 외치고 무조건 하락을 외치는 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는 늘 중립적인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바라보고 예측해야 합니다. 이런 게 부동산 공부예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에 5분만 10분만 투자하시고 노트에 정리해 두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스스로 입지를 평가하고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할 수 있고요. 오늘도 조금 성장했다면 여러분은 잘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